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바실리아 TV 조수아 대표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정보감리사 박태희 정보 시스템 감사사님이죠. 정확하게는 이분을 모시고 4.15 선거 부정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 좀 전에 양념으로 바실리아 TV 조수아 대표하고 우리 박태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뭐 애국시로 출연하시다가 이렇게 나오니 또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우리 박 선생님이 정보 시스템 감사사, 이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번에 이 선거 부정금융이라든지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공조직의 감사 시스템을 감사하는 뭐 그런 거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정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요번에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지 역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요번에 모시면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고, 또 요번에 문제점이 쟁점은 뭐였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뭐 아직까지 판정 난 건 아니지만 왜곡될 개연성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요번에 사실은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초반에 통합당에서도 말을 안 하고 이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젊은 분이니까 이준석이라는 최고위원이 본인은 하버드에서 뭐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선거에서 졌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투개표 과정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두는 부럽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부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진자의 신세 타령이다.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 얘기가 사실은 뭐 조금만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초장에 그냥 싹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기에 과학적 통계를 들이대고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전에 만나본 조수아 씨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매뉴얼 조작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봐도 일반 국민들은 지금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요번에 하여튼 어찌됐든 두 주장 사이에 부정 조작이 있었다. 또 아니면 음모론이다. 이러한 어떤 주장 사이에 쟁점은 뭔가요? 지난 한 60년대, 80년대, 70년대 오면서 점점 정보 시스템, 컴퓨터라는 어떤 매개체가 도입하면서 어떤 이 정보화사에, 정보를 뭐냐면 세상의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하나의 어떤 지식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지혜가 된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이제 정보 시스템이 다 어떤 프레임, 사회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대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정보 시스템 이전에 하여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 4.15 총선도 온오프 디지털 정보 시스템 총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권자가 표를 찍고 그걸 갖다가 처리해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이 뭐냐면 당락을 이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전체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 쉽게 해서 투표를 하는데 결과치가 그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과치가 투표한 것처럼 10개를 했으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10개가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나을 개연성이 큰 어떤 과정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개요를 일단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셨는데, 그건 업무다. 아까 얘기하는 뭐 이준석 씨 같은 건 이거는
근거가 없다. 예, 예. 근거가 없는 음모다. 예. 그리고 선거가 지고 나면은 오래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예. 이렇게 해왔다. 예. 이렇게까지 한마디 덧붙이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주창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가세연, 뭐 공병호, 김문수, 이봉규, 바실리아, 지만은 뭐 우파 유튜브, 그다음에 여러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또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뭐 미베인 교수, 그다음에 또 이 명지대학에 있는 박영하 교수, 또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그 민경욱 전 의원이 예. 인천에서 예. 지금 자기가 이걸 검표를 하겠다 예, 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아마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고 현의원이네 벌써 예, 잘못했네. 예, 현 의원이네. 예, 현. 예, 예. 예, 5월 30일까지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모다 하는 사람 아까 얘기하는 그 통합당의 이준석 위원, 예. 그 다음에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병태, 김진 그 예. TV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병태 교수, 카이스트 예. 교수, 그 다음에 뭐 전체 이 참 안타까운 거는 제도권 언론, 그 다음에 또 미래통합당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제도권 언론은 지금 분위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여러 유튜버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애국 시민들 또 우리 또 그 박사님 같은 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일 그 수위까지는 간 것 같아요. 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예. 사설이나 이런 쪽은 얘기를 못하고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그 다른 어떤 전문 학자들을 통해 갖고 예. 통계가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통계다. 예. 예. 그거를 속면 전면으로 다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이제 제도권으로 해서 받아들일 저건데 제가 요 선거관리위원회 요 부분은 예. 그 아마도 그 박사님이 좀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예,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한 건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서도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명백백하게 예. 이거를 결백을 밝히고 예. 지금까지 있던 과정을 좀 더 오픈하고 예. 거기서 제가 잠깐 본 건데 예. 그렇게 해야지 이 시비가 일단락이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거 한번 예. 요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였던 그 정보시스템 관련 그 장비들을 전부 다 딱 압류를 해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근거들은 시스템 안에 로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보 시스템 안에는 아주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그 시스템이 운영되면 요 PC에 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언제부터 몇 시간에 무슨 일을 했고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고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했다가 나중에 의심을 누가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왜 못 믿어? 내가 다 보여줄게.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솔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게 안 하면 이제 의심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 게 그래야죠. 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은 그래야 되는데 사실 뭐 4월 30일까지 그 임차한게 해제되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아까 일전에 그 조수아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여벌 서버 같은 거 예. 이런 게 다 그렇게 됐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요거 이제 또 간단히 얘기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조작론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사전 선거 투표 결과와 당일 선거 투표 결과가 수학적, 통계적, 과학적 63대 36억 예. 이게 나올 수가 없다. 예. 누가 요즘 많이 얘기한 것처럼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병, 조, 뭐 어쩌죠 성까지 가도 불가사의까지 가도 도저히 우주가 지금 우주 생성 생성 과정까지 가도 이건 나올 수 없는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말씀.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조작 주장론자들은 아까 이제 사회과학적, 수학, 통계학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컴퓨터 공학적으로 그다음에 또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 그 시민단체들이
네. 공정선거 시민단체들이 지금 수년간 지금 계속 추적해오고 요번 선거도 투입돼가지고 현장에 발견한 발품을 팔았고 네. 그거 보니까 이거 요번에 총체적 그 어떤 그 부정 조작 선거의 흔적이 있고 또 총체적인 부정 선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업무 주장론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하나 이미 여론조사해 가지고 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 이기는 게 돼 있더라. 미래통합당에 또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그 선거 과정 공천 실패도 여러 했고 골을 원인이 기회됐고 여러 가지 기회도 주고 뭐 좀 뭐라 그러나 실패 잘못한 게 많지 않냐. 그래서 유권자들이 요번에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또 그 다음에 예. 우리 국민들한테는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예. 맹목적으로 믿는 게 두 가지 예.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부 판사들, 예. 그 다음에 예. 그 오히려 그 목사님들은 잘 안 믿어요. 예. 사법부 판사들하고 또 하나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예. 이 헌법기관이라 그래가지고 권력을 믿는 거죠. 권력을. 예. 제가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안 믿는 사람 제가 이제 판단해 볼 때는 예.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진영론이라든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나 좀 모르고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떤 뭐 이제 사회 경험이 있고 어떤 학식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단지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진영론이 때문에 안 믿을 수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은 제가 이제 요번 우리가 통계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최소한 대학만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학 나오고 한 석사 과정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요. 그 사회과학 방법론이 있고 예. 그 다음에 통계 방법론이 있고 예. 그 경영학과 같은 예. 경우에는 예. 그 학부의 고학년만 돼도 예. 이게 통계를 컴퓨터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이게 아까 우리 일전에 그 조수아 씨하고 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과정, 예. 기계가 어떻게 순환하는 예. 과정, 예. 그 과정만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 안에서 무선 뭐 개입될 수 있고 뭐 저기 그 QR 코드 나오고 이런 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자연에도 우리가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특히 시스템 쪽에서는 원인이 없으면 결과라는 게 기대할 수 없고 또 어떤 원인인지 이 시스템 장점이 뭐냐면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떤 원인이었을 거다 역추적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장점입니다. 제3의 어떤 저 선거관리인을 믿지 말고 예. 지금 사실은 정당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요. 정당은 못 믿으니까 정말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가지고 예, 공인기관에 공인기관에서 검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서 맞습니다. 선거에 투입하고 이런 그걸 이제 정보 시스템을 저기서 하실 거니까 요번에 한번 그래서 이 시간이 마련된 거고. 여기 대응되는 부분을 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라고 공개 토론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 그죠. 토론도 중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이 그냥 아까 무슨 최고위원 얘기해서 뭐하지만 자기가 지켜봤다. 그게 말이야.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보다 다 머리 수준이 더 높다는 거죠. 자기가 봤으니까 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실 분인지 모르지만 좀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우리 박태희 선생님이 부정 조작 요번에 4.15 총선 부정 조작 선거의 그 쟁점을 관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술적인 측면은 뭐 다른 데서 다 얘기하니까 지금 관리적인 측면하고 물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251조 같은 경우는 QR 코드를 원래 이제 하지 마자 법에는 되어 있는데 굳이 또 했다는 거. 그걸 QR 코드는 지난 선거 때도 그래서 이걸 빼야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안 빼고 했다는 거. 그래서 법을 안 지켰다는 거. 그러고 이제 또 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투표 함이 것으로 올고 할 때는 누가 사인하고 누가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관내 선거든 뭐 이렇게 사전 선거 같은 경우는
누구도 한 번 딱 들어가면 절대 뜯어볼 수 없는 확인하고 이런 봉인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허술하게 지금 뭐 그 봉인 위조 사인이 나오고 또 봉인지가 막 뜯겨져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 걸 보면 뭐냐면 아 이게 관리 절차가 뭔가 허술했다.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경우도 아니 뭐냐 그건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어떤 조직 관리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거 요번 저4.15 총선에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는데 그 인력들이 언제 누가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투입된 이런 기록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사인 다 받고 이런 부분도 그리고 어떤 그 사람 나와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게 다 적혀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총계적으로 상시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게 이제 관리적 측면인데 이미 관리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시민단체들 그 공정성 시민단체 많이 발각돼 가지고 이제 노출됐던 이런 사항들이 요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은 예. 제가 이제 이제 뭐 지당하신 말씀인데 예. 일반 그 국민 입장에서 한 말씀 이렇게 하면은 법 제도 절차 준수 그런 부분이 예. 사실은 요거는 서로가 논란이 있을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무는 쪽에서 우리는 하느라고 했다. 예. 이쪽에서는 그 아니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얘기할 때 그 관리적 측면에서 QR 코드를 쓰지 말자는 게 지난번에 돼갖고 그게 법적으로 위반한 거 이 부분은 예. 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예, 못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선거법 251조도 위반한 거고 예.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왜 굳이 QR 코드를 썼냐? QR 코드에 뭐가 들어가 있죠? 거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QR 코드 없을 때 옛날에 이제 바코드, QR 코드 이제 일렬 번호 되어 있는데 일렬 번호만 가지고도 구분할 수가 있어. 동 구분 뭐 어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QR 코드는 이제 또 바코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데 QR 코드 안에 뭐냐면 그 사람의 성향까지 정치적인 성향까지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지 몰라도 요런 데이터만 담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만 담았다 그러면 그 데이터만 담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됩니다. 또 앞으로 쓰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이왕 썼다 그러면 QR코드에 어떤 데이터 담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그 서버들이 있는데 연결돼 가지고 무슨 데이터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QR코드에 뭐만 담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담은 게 지금 이제 컴퓨터에서 개표기 그다음에 분류기 그다음에 중계기 통해서 또 서버에 넘어갔는데 이 서버에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선으로 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통제가 가능하면 저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저기 통합당을 찍었네. 그러면 이건 민주당으로 넘겨줘야지 해서 이렇게 분류기 할 때 그냥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근데 조작이 가능, 사전 조작이. 조작이 가능하다. 시스템 특징이 뭐냐면 속도가 빠르고 누구 이제 우리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복잡하고 뭐 어렵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는 이야기고 아는 사람은 금방 뭐 그러니까 QR 코드에 그런 그 사람이 QR 코드 말고 1년 번호만 해도 되고 바코드 해서 되는데 왜 굳이 QR 코드를 그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썼으면은 그에 의심이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그럼 의심이 간다면은 그 QR 코드가 뭘 담았는지 무선이랑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걸 공개하면 된다. 맞습니다. 공개해서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염려지심이 그렇게 썼구나. 그럼 다음에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염려지심이 너무 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건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왜 QR 코드가 뭐 위험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거 빅브라더 우리가 1984년 그 이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세계였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그런 자해 중심을 간다고 지금 우리가 자꾸 방향을 이제 알고 이제 의심을 하고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개인들을 관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정보를 넣어가지고 행태, 뭐 아까 성향, 질병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유럽이든 전 세계가 개인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인도 모르게 내가 동의한 거는 괜찮아.
그 내 정보 모든 걸 관리해도 돼. 그러고 쓰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어떤 선거 과정에 혹시나 개인 정보를 갖다가 동의도 없이 채취해가 관리한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때문에 이제 지금 QR 코드를 못 쓰게 하고 하는 거라고. 그런 가능성이 예, 있다는데 예, 그걸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어거지로 예, 예. 어거지로 무시하고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국민 다 모를 거다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은 간단히만 얘기를 해주시죠. 뭐 다 이거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가 보니까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유권자를 넣어가지고 투표한 결과가 아니고 누군가는 이 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면 프로그램 조작할 가능성이 크고 또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네트워크상에 그 무선으로 날아가는 데이터를 갖다 인터셉 해가지고 조작해서 다시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에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유출을 하고 지금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금전을 하게 될 때는 그런 가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조사해보고 이래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네. 우리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네. 이 조작을 했다면은 네. 이 부분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고 네. 그 아까 뭐 그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하는 이건 좀 네. 여담입니다. 하는 과정이었는데 본인의 사인지 바꾸고 뭐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이런 거는 누가 어떤 그 충성분자가 네. 상대당 충성분자가 어떻게 좀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웬만한 어떤 시스템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가장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무슨 기술적으로 하면 상당히 기술 어렵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이제 일부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 유튜브 이제 우파 우리 뭐 그분들 나름대로 지식인 분이고 뭐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간단하고 가장 편한 게 이거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환경적인 이야기 할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서 못할 거다. 그걸 그분들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사실은 좀 그럴 것 같고 기계가 속이겠느냐. 뭐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우리나라 그런 기술사가 있느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국 뭐 다 전혀 널려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주 저명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웃기는 그냥 뭐 선거가 괜히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러면 사회 원로니까 덕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 알고는 하면 모르면서 그냥 자기 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분들 식견 정도면은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계속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대학의 그 사회과학 계통이나 경영 계통이나 이 행정학이나 이런 데 가서 고학년 정도면 학부생 고학년 정도면은 다 통계 그다음에 조사 학문의 조사 방법론 그다음에 행정 조사 방법 다 배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은 현대 시대에는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기계 조작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응용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아니 날아다니는 무선으로 날아다니는 정보도 응용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캡처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거. 데이터를 봤거든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UCT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제 각 센서가 다 꽂혀 있어. 그 센서가 뭐냐? 온도 센서, 환경 센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중앙 관제센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가지고 그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관제센터 보여줍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센서가 현재 뭐 먼지가 얼마 있고 뭐 그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이 선거 조작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유튜브를 하시는 그 언론계에 계시던 분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처음에 또하겠어요. 이거 저분들이 그냥 어떤 그 사회 화평과 또 하나는 통합을 위해서 그냥 선거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런 줄 알았더니 그거는 좋죠. 해야죠.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저분들이 그럼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이 유튜브 하면서 이 유튜브 언론 아닙니까?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있는 사실을 규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이후에 우리 사회 통합을 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이게 물리적인 측면입니다. 물리적인 측면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선구자 TV라든지 뭐 이런 또 정말 이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뭐 봉인 그 이름 잘못 쓴 거 이런 거 잡아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그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애국 활동이 어떤 건가 뭐 좀 생각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죠, 이 얘기요. 예, 이제 그렇고 있고 제가 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아닐 거다. 투표함 문제 뭐 이거 하고 전혀 아닐 거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출입문 통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 이제 출입 통제 이런 부분도 이게 다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막 계속 고생해가 왔는데 이 부분들이 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CCTV 문제라든지 투표용지 발생 문제, 봉인한 문제, 뭐 이렇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 보안 장소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지금 근거가 지금 그 우리가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발로 뛰어 고생했는데 그분들 그러면 의미가 없느냐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아직도 완전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이 이 선거를 위해서 한 뭐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거의 전부터 설계를 하면서 설계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어떻게 할 거고 그러면 그다음 그에 따른 이런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거고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거고 아마 이 조작 부정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 컴퓨터를 프로그램 조작하면 그 물리적으로 이제 투표함, 투표용지 이런 걸 갖다가 전혀 엉뚱하게 맞출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맞춰야 된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동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그 많은 조직을 어떻게 속이고 협력하고 3,000명이 동원돼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건지 알면 성격만 알면 이 정부의 성격만 알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 국가도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현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이 전부 다 지금 지금 좌파 정권 성향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그 동원된 인력도 선거 시민단체도 실제 우파 시민단체들은 그냥 매일 들고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실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참여를 안 시켜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더 이상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이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이 우체국, 요번에 동원된 거, 그 다음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우파 편이다? 우파를 다 참여시킨다? 난 그거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요번 선거는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알게 모르게 처리한 이 선거 때문에 물리적 이 부분이 뭐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치밀하게 왜 올해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미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제가 이제 우리 사례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 부정선거 예를 들면 그냥 무작정 게 아니라 이미 6개월 몇 개월 전부터 설계된 내용들 행동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움직였다. 전 그렇게 제가 봅니다. 하여튼 예단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한다. 99.99%. 가설로 그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통제한 건데 그 자기라는 게 누구냐? 선관위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객관적인 조직이고 아까 여야의 중립적인 조직이냐? 이건 지금 우리 우파 국민 입장에서는 인정 못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정 과정 그다음에 그 시스템 그다음에 그 장비, 그다음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 이런 거 다 공개하면은 이게
이게 국민 합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예. 합의입니다. 예, 합의고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고 일부 또 그 계약 해지가 돼서 파기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지금 깝깝하긴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잘 없는 직업인데 정보 시스템 감사사님을 하시는 우리 박태희 선생님을 모시고 요번에 4월 15일 온오프 총선 선거의 그 부정 조작 쟁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정보 시스템 감사적인 측면에서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